네, 이제 N개의 청년일기 마지막 3부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3부에서는 상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MZ세대가 상사들과 소통을 어려워하는 것처럼 일터에서 상사들도 MZ세대를 어려워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쌤께서 첫 번째 사연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귀엽지만 장난기 가득한 3살 아들을 둔 35세 가장입니다. 저는 군대 전역 후 바로 취업을 해서 회사 생활만 10년 이상 했어요. 그래서 40, 50대 분들 사이에서 일을 배웠어요. 제가 하는 일은 3차원 스캔 및 역설계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는 기술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전공 분야를 갖고 있는 직원을 채용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올 4월 달에 신입사원을 1명 채용했어요. 사실 전공 분야도 전혀 달랐고 사회 경험이 1도 없는 20대 후반 친구였어요. 하지만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만 보고 2주 정도 고민 후 채용했어요. 처음 수습 3개월 때에는 시키지도 않은 공부를 저녁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친구가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일이 터졌습니다. 사장님께서 그 친구에게 직접 일을 맡겼고 2주 이내 결과를 도출하면 좋겠다고 했어요. 물론 제가 봐도 약간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었지만 사실 이제 갓 6개월 된 친구에게 100% 맡기는 건 쉽지 않았죠. 사장님은 단순 그 친구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이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제가 그 친구에게 일이 잘 되어 가는지 물었지만 직원은 하고 있다라는 말만 되돌아왔죠.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 친구를 믿어보았어요. 그리고 혹시나 하다가 어렵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저에게 편하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10일이 지나도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더군요. 저는 그 친구를 믿고 싶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따로 그 일을 해결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약속한 2주일이 되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기초 설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완벽하지 않고 완전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보고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더니 그 친구 말로는 궁금한 게 있었고 난이도가 있어서 어려웠는데 차마 말을 못 꺼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왠지 저를 의지하는 듯 한 게 보였다며 다 못했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못해도 제가 그 일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하면 2, 3일이면 끝날 일을 2주일 동안 기본도 못 해놓은 걸 보니 황당하더라고요. 그럼 솔직하게 어렵다고 미리 말을 하든지 최소한 절반 정도는 해놓고 도저히 힘들겠다고 미리 이야기라도 했으면 나았을 텐데 마감기한 다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놓았으니 저도 굉장히 난감했어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편하게 물어보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번 일은 제가 중간에 해놓아서 잘 해결되었지만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믿고 맡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저는 신입사원 때 저녁에 남아서 일도 하고 집에 가서도 하고 그랬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을 잘 해내면 뿌듯했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 친구들은 그런 게 아닌가 봐요. 그렇다고 자꾸 똑같은 이야기하고 체크하면 꼰대 같은 것 같고 말을 안 하자니 일 처리가 안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는 두두님이십니다. 정말 어렵게 그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정말 귀한 신입사원이 들어왔지만 네, 알고 보니까 이 일을 맡겼는데 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또 어려워도 질문을 하지 않는 이 신입사원 이 직원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좀 여러분들께서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게 이 내용을 들어보면 일단 사장님은 이 친구가 일을 못 마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 두두님도 이 사람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누구에게 일을 시킨 걸까요? 제 생각으로는 신입사원한테 일 시킨 거 아니에요. 신입사원한테 일 시킨 거 아니에요. 이거는 두두님한테 시킨 거예요. 두두님한테 시킨 건데 지금 신입사원이 하느냐 마느냐 이 이야기가 지금 나왔다는 게 그리고 신입사원도 그렇게 느꼈다는 부분이 있어요. 사장님이 왠지 모르게 두두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 이 같다. 사연 스릴러인가요? 스릴러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모두가 이미 본인도 알았던 거죠. 본인도 알았으니까 해놓은 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확실히 신입사원한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제 경험상 지금 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 노무사님이 계세요. 모 노무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모 법인에서 일을 하다가 수습대예요. 수습대인데 의견서를 어떤 특정 날짜까지 써야 되는데 그날 아침까지 안 쓰고 집에를 가셔버렸어요. 근데 그 법인에서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를 해요. 그 노무사 그때 그 의견서 안 쓰고 도망갔다고. 의견서 안 쓰고 도망갔다. 형판이 좀 엉망이 됐겠죠. 근데 여기 두두님 같은 경우도 아마 한평생 그 이야기 하실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그 신입사원. 그때 차라리 모르면 물어보기라도 하지.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그때 일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속에 응어리지기 전에. 이거는 꼰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에게 상처를 안 남기기 위해. 이건 꼭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이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등골이 서늘해지는 조언이었습니다. 이 일은 사실은 두두님에게 간 일이다. 그리고 마음에 응어리가 지기 전에 빨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 제가 궁금해지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라는 게 궁금해집니다. 여기에서 좀 시원한 이야기 해주실 분 안 계실까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네. 이거는 저는 이제 가끔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신규 임용 직원들한테 이제 저희 시정 방향이라든지 이런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보고서를 지시를 받았을 때 기한이 있다고 하면 완성도를 높여서 기한에 맞춰서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완성도가 낮더라도 빨리 들고 가보는 게 좋을지 뭐가 좋을지 물어봐요. 그러면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한 3분의 2는 빨리 갖고 가는 게 좋다고 하고 한 3분의 1 정도는 기한에 맞춰서 완성도를 높여서 가져가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맞고 틀리고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같은 신입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사가 지시한 내용을 100% 이해하고 만족시킬 만한 수준의 보고서를 뽑아낼 가능성이 매우 적다. 나는 그것을 그럴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틀렸다면 이거는 이제 상사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차라리 좀 더 빨리 준비를 해서 방향을 확인하면서 해가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고 상사도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이 친구한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유사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일하는 방식을 트레이닝을 시킨다? 이런 차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 업무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법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신뢰가 직원과 관리자 간에 쌓이기 전까지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자꾸 체크하고 싶고 그리고 또 체크를 해야 돼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빵꾸가 납니다. 요거는 이제 본인이 이 직원을 트레이닝 시킨다는 관점에서 좀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나 방법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본인도 이 과정을 겪어내면서 좀 배우시는 점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야기해 주실 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일단 이 글을 읽으면서 여기 사회 경험 1도 없는 20대 후반의 친구분의 마음이 뭔가 살짝 왜 이랬는지 살짝은 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내가 너무 의지를 표하면서 채용이 됐고 그리고 사장님이 나한테 일을 처음으로 맡겼고 나는 잘하고 싶고 이분은 혼자서 집에서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이 마음 알아요. 근데 이제 그 부담에 고민을 해서 이제 노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두두님에게 일을 시킨 거다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일단 내가 그래도 나한테 시켰으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시간이 다 돼버린 거죠. 나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이분이 이제 너무 못 믿는가 싶어서 더 못 물어봤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을 몇 번 겪었기 때문에 일단 그냥 한번 보자 해가지고 한번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먼저 얘기를 꺼냈으면 차라리 그 친구도 하고 있어 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운데 한번 보자라고 해버리면 안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보자라고 하면
어떻게든 보여줘야 하니까 그 상황을 인지했겠죠? 네 글자 아주 가볍게 그냥 캐주얼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방법이네요. 한번 봐보자. 한번 보자. 네, 그러면 주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한번 보자 이러면 아 아직 좀 덜 됐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 보자. 이렇게 얘기해야 돼. 된 것까지만 갖고 와봐. 이렇게. 역시 그 8년차 업그레이드 한번 보자. 그러니까는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꺼내야 할까 할 때 좀 너무 진지한 것보다는 좀 굉장히 가볍게 그냥 잠깐 이런 느낌으로 체크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해주셨어요. 그 MZ 세대 분이 말을 못한 이 상황에 대해서 해주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다 인지한 것처럼 다 알고 있는 못할 거다. 못할 거를 지금 맡긴 상황인 거고 본인 당사자도 알 것 같아요. 내가 못할 걸 알고 나 테스트하고 있구나 라고 알 것 같아요. 그러면 테스트라는 게 사실 능력 테스트잖아요, 이게. 그렇다면은 이분이 좀 약간 소심한 것 같은데 나 못합니다라고 말하기는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저마저마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그 우리가 꼰대라는 게 왜 꼰대라고 하냐면 그 이해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분도 못할 거라는 거 알고 계시니까 그 마음을 좀 공감해주고 충분히 못할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해주고 가져와서 어디 같이 한번 해볼까라고 해줬다라면 좀 더 쉽게 풀어가지 않았을까. 이게 또 일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의 어떤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조금 더 사기도 북돋아주면서 할 수 있다라는 마음도 좀 채워주면 좋았겠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신입사원처럼 어떤 경력이나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큰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처음부터 뭐 20페이지, 30페이지짜리 글을 쓰긴 힘든데 그러면 대학생들에게는 처음에는 한 단락이나 한 페이지의 글 분량을 과제로 내주고 그걸 통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작은 과제와 작은 성취를 반복하면 어느새 큰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끊어서 훈련을 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제 내주고 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신입사원이 그 과정을 얼마나 예측 가능하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어느 시점에 검사를 맡아야 되는지 이걸 예측할 수 있으면 그러면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혹은 잘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두두님 3살짜리 아들 너무 눈에 밟히시고 야근하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두두님의 이른 퇴근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응원과 또 해장 한마디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환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이 중간 관리자의 역량은 본인 일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일하는 직원의 역량을 키우는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런 역량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적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일할 직원의 역량을 키워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우리 소영님. 저는 일단 두두님은 꼰대 소리 들을 것 같다라고 조금 두려워하기보다는 이제 꼰대처럼 배려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만 살짝 두려워하시고 배려하면서 일적인 부분은 조금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연을 보고 계실 이제 청년분들 중에 내가 이제 두두님의 그 부하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은 일단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팀원으로 있는 입장으로서는 안 되면 갖고 있으면 진짜 죽도 밥도 안 되니까 일단 상사에게 던진다. 어쨌든 던지면 상사가 어떤 뭔가 계시를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던져서 이제 상사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묻는 게 가장 제가 경험으로 느낀 부분인데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혼자서 끙끙 앓고 있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사는 무조건 꼰대가 아닙니다. 네, 우리 명호 선생님. 아마 두두님께서도 신입사원 때 큰 일을 맡아서 힘들어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신입사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던져주십시오.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요? 네, 우리 노무사님. 저는 사실 회장의 한마디로 처음에 잘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한마디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박미정 선생님께서 가르치기만 하는 꼰대 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잘 가르치란 말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는 일단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거 그냥 대화를 많이 나누셨으면 합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미정 선생님. 우리 두두님이 그 신입사원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를 북돋는 이런 작업이 이분한테는 필요할 것 같으니까 용기를 북돋워 준다면 좋은 부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잘 들으셨죠? 우리 두두님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우리 신입사원분과 잘 협력하여서 앞으로 함께 일을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